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22일 신박사의 마감 복귀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약간 약보합,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장중 코멘트를 이제 드렸던 대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축소되면서 그래도 이제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호적인 어떤 시각의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거래대금도 줄고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제가 볼 땐 괜찮은 어떤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시아권 증시도 일본 증시가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이제 플러스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갔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수출 1, 2월 데이터 자체가 예상치보다 이제 훨씬 상회하는 그런 서프라이즈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경기 회복은 결국은 이제 한국 증시 호재인데요. 미국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백신에 대한 접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다른 국가와 굉장히 차이가 크죠. 16, 17% 어떤 접종률을 보이면서 빠른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좀 위험자산에 대한 약간 좀 주식에 대한 약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강력한 또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단에 어떤 질문이 좀 있었던 것들, 또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구성했고요. 면세 화장품 이쪽으로도 기대감 높아지는 부분, 시진핑 방한 가능성이 올해는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계속 온다 그랬지만 올해만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이제 단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있어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주식 성공의 관건은 이제 기준과 이제 철학의 문제다.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걸 한번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부터 먼저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 날에는 나스닥이 이제 이렇게 또 올랐죠. S&P 다우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도 나스닥 선물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제 오늘 니케이 증시가 2%나 밀렸는데 올림픽 개최를 이제 국내 관중만 받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증시에 좀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결국은 외국인 관중 없이 그렇게 치른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손실을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에서 뭘 얻을 수 있지?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아시아권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홍콩 플러스권 그래도 대만도 0.7% 상승, 이제 상해 증시도 1%대 상승.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게 부정적인 어떤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이 좀 특수한 어떤 흐름이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연기금은 지속 팔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팔면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 그러니까 오늘 변동성도 축소되고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변동이 굉장히 작죠. 여기 앞에는 봉이 길죠. 그럼 장중에 등락이 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어떤 시각이 첨예하게 대입되는 어떤 구간이었다는 거고 점점 지금 봉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거래대금도 줄고 있고 그만큼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각이 조금 하나로 좀 모이는 그런 지점으로 가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 1.3%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오늘 좀 지수를 좀 낙폭을 약세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죠. 그래서 LG화학도 이제 3% 정도 밀렸고요. 수급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관도 매도가 좀 축소됐고 외국인도 엄청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나아질 것 같고 현대차가 보합 정도 뭐 변동성 진짜 없죠. 예, 그냥 보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삼성바이오가 한 1% 정도 상승인데 뭐 변동이 크진 않은 것 같고요. 삼성 SDI도 2.8% 그냥 배터리 주식들이 오늘 그냥 많이 좀 빠졌네요. 한 3% 정도 빠졌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페이지 이제 상장 추진하죠. 셀트리온이 오늘 모처럼 이제 0.7% 상승인데 역시나 이제 변동성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을 1달러 시키는 그런 구간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크게 좀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아차가 1.6% 빠졌고 모비스가 2.6% 빠졌고 포스코가 5.2% 상승했는데요. 아마 중국의 이제 철강석 뭐 이제 그 규제하는 거, 환경 규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아마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지속 가능한 호재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거해서 이제 포스코도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KB금융 이런 금융 기업들도 오늘 좀 상승한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가 2.5% 상승하면서 그래도 지수를 플러스를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제약도 플러스권, 알테오젠 오늘 좀 마이너스. 등락이 좀 크진 않네요. KMW가 오늘 4% 밀리면서 조금 최근에 급반등한 부분을 좀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박셀바이오가 5% 넘게 상승했네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밑에서 꿈틀꿈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어느 정도 투심이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웹젠이 14%. 야, 요즘은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시총을 1조 넘기면서 최근에 몇 달 상간에 10배 이렇게 올라오는 뭐 그런 흐름인데요. 그만큼 이제 게임주에 대한 시각이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낙폭을 좀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뭐 저는 시총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11조. 이거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SK 바이오팜이 지금 8조 초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찌됐든 당분간 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 임원의 이제 뭐 횡령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됐었던 SKC가 거래가 재개되고요. 요기 이제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빠지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했는데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밀린다면 그건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펼치고 있는 동박 사업 뭐 기대감 계속 점증할 거고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어떤 이슈로 주가가 좀 밀린다, 개파락한다. 그러면 아마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좀 흐름이 좋죠. 아모레퍼시픽도 2.7% 상승하는 흐름, 아모레치가 2% 상승,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플러스 흐름, 신세계가 1.4% 강세.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하고 뭐 이따가 자세하게 개별 종목들 짚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장도 변동성이 많이 축소됐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종목에 더 포커스를 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도 지났고, 뭐 우리나라도 이제 지났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추세가 다시 또 상승 추세로 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들 주요 이제 관심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이슈들이 있는지를 뭐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또 오늘 먼저 이제 컴투스를 짚어볼 텐데요. 어제 제가 이제 게임주들 이슈 뭐 일정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종목별로 체크를 간단하게 좀 해드렸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컴투스가 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컴투스는 뭐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제 커버를 하면서 상당히 좀 확신을 좀 많이
심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제 나온 리포트, 현대차 증권 리포트를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심장으로 다가오는 컴투스다. 두 개의 심장이라. 기존에 이제 IP 써넘어져 IP 기존 게임에 이제 신작 100년 전쟁이 또 하나의 또 심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만큼의 모멘텀의 세기가 과거의 심장처럼 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는 것 같아요. 매출 순위 20위권 복귀한 서머너즈워, 그리고 4월 29일 100년 전쟁 출시해서 참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을 몇 년 전에 그냥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전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저들한테는 얼마나 잘 먹히는지, 매출액이 떨어지지도 않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갔고, 매출 순위 뭐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정도로 서머너즈워는 정말 글로벌 블록버스터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임 뭐 지금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글로벌적인 어떤 흥행을 이뤘긴 하지만 사실 서구권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히트를 친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배틀그라운드 이거 뭐 조만간 또 상장되겠지만 그 게임은 이제 아시아권에 좀 많이 인기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서머너즈워라는 게임은 굉장히 좀 국내 게임 중에서도 유니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프랑스랑 독일이 역사적으로 조금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프랑스 유저들과 독일 유저들이 과거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막 같이 연합해서 뭐 전쟁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북미권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게임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정말 오행기행 글로벌 흥행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글로벌 흥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IP를 가지고서 만드는 첫 신작입니다. 100년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신작 모멘텀은 다른 기업보다는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주가가 이제 다소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좀 확신을 심어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게임주 투자에 대한 어떤 로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이 4월 29일 출시하는 거는 지금 확정이 됐고, 그리고 사전 예약자 수도 2월 초에 200만 명, 지금 한 400만 명 넘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흥행이 좀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기존 어떤 서머너즈워도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20위권 매출 순위로 이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게임의 특성상 아시아권은 보다 더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흥행이 막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고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북미권하고 이제 유럽권은 게임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막 뭐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진짜 오랜 기간이에요. 그래서 서머너즈워가 지금 서구권의 수요가 이제 40-50%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속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서머너즈워 IP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100년 전쟁이 이제 연착륙할 때 제2의 캐시카우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컴투스는 굉장히 안정성을 바탕을 둔 또 업사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게임주라는 측면으로 저는 조금 더 다른 게임주보다는 확률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어요. 이익단으로 좀 하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의거해서 주가가 조금 출렁거리다든지 뭐 어떤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은 사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이슈도 아니었고, 인센티브라든지 인수합병된 자회사 편입비용, 이런 어떤 일시적인 어떤 비용이 잡히면서 이익이 전망치 좀 미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뭐 지속적인 어떤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볼 때 이걸로 주가가 출렁거린다, 그러면 뭐 굉장히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출의 경우에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해외 매출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성을 시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매출은 YOY 전년비 13% 증가, 국내 매출은 전년비 3.9% 증가를 이제 기록하면서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의 높은 어떤 성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신작이 2개나 이제 출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여기 이제 표현을 퀀텀 점프라고 했는데 2천억에 좀 육박할 걸로 보여져요. 뭐 아무리 보스로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달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매출액이 6,700억에 영업이익은 한 1,900억. 100년 전쟁을 통한 서머너즈와 IP 생태계 및 유저 충성도 강화와 동시에 캐주얼 게임 라인업 대거 확장을, 다른 게임도 많아요. 야구라든지. 그래서 서머너즈와 IP 밖으로의 수익원 다변화에 돌입. 지금 이 기업이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보시면 퍼밸류가 조금 뭐랄까 낮죠. 올해 예상된 실적 대비해서 12배 정도. 왜냐면 단일 게임에 대한 어떤 할인이 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서머너즈 워라는 이 게임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매출을 잡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단일 게임 리스크라는 부분이 할인 요소로 좀 작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00년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 또 이제 크로니컬 같은 이 이제 기존 IP 기반의 이 신작이 성공을 하게 되면 저는 이 퍼 밸류 자체가 2배까지 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신작 개발에 대한 능력을 계속 못 보여주다가 보여주게 되면 엄청난 어떤 밸류 업을 해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1차적인 사이클은 제가 이제 나중에 요 출시일이 이제 4월 29일이죠. 이 즈음에 가지고 제가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을 재차 업데이트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커버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제 점증할 수 있는,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접어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프리한 어떤 지점에 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홀딩하는 게 맞다.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100년 전쟁 론칭에 따른 이익 레벨업이 예상되고 현 주가는 올해 이제 P 12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종기업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시진핑 6호 안고 올까 한중 관광 MOU 추진이다 해서 지금 이제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중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와 지금 MOU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한순간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관광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최악의 어떤 일로를 이제 걸었는데 이 한중간의 관광기를 풀어줄 대형 이벤트가 될 걸로 기대되는 단체 관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업무 협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약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맞물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립닷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제임스 량 트립닷컴 그룹 회장과 제인순 CEO의 방안을 이제 계획 중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은지, 특히 이제 백신의 어떤 접종 상황에 맞춰서 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방한 시점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 이제 이제 최대 여행사의 어떤 회장도 방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한국에 방한하고 이제 온다는 거는 뭘 들고 온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걸 미리 이제 미리 사전에 깔고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협약을 하고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다는 거는 이제 뭐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바닥권 탈출의 어떤 기업들 종목들을 좀 노리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뭐 중국 이제 관련된 면세점 뭐 이런 여행 뭐 호텔, 백화점, 유통 이쪽이 좀 안정성을 가지면서도 업사이드를 낼 수 있다고 이제 작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백화점 한번 가보시면 뭐 지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울 쪽은 요즘 뭐
주말에 가면 백화점 뭐 발 디딜 틈이 없고, 평일에도 지금 뭐 어디 명품관 이런 데들은 다 대기가 수십에서 막 수백 명씩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여행을 못 가는 그 수요 자체가 내수로 이제 완전 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외여행 한번 가면 이제 뭐 큰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을 이제 의류라든지 어떤 명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서 쓰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볼 때 이제 백화점이 일단은 저는 탑픽이라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백화점 주식들을 좀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품 의류라든지 해외 이제 명품을 또 이렇게 또 중개하는 그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중국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불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경기 회복이나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서 중국이 지금 쌍순환 전략으로 중국 내수를 굉장히 키우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중산층이 발생된다는 측면으로 볼 때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을 타겟팅한 국내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화장품 업체,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업체는 회복을 넘어서 이제 성장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면세점과 화장품 이쪽이 이제 중국 소비주 더블 찬스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어떤 파저티브 의견을 제시는데요. 여기서 탑픽을 호텔신라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 두 종목을 좀 꼽았네요. 이 두 종목은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중국 소비 증가, 백신 접종률 확대, 한중 관계 회복 시그널 등 중국 관련 사업 환경 개선 중이다. 한국 면세점과 화장품 업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 빠른 매출 회복을 통해서 중국 현지 수요를 입증했다. 관련 업체들의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할 때, 뭐 사실 지금도 늦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작년부터 뭐 포트의 일정 부분은 요걸 갖고 있는 게 그래도 포트의 안정성을, 그리고 컨택주들이 움직일 때,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분위기가 막 커질 때 또 이제 계좌상에 또 거기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는 게 또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주목할 시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하반기 이후 매출 회복을 통해서 중국 현재 견조한 수요 확인, 자체적인 비용 구조 개선과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어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백신 접종률이 확대되고 있고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어 업종 밸류에이션 회복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커가 이제 본격 단체 관광객이 올 수 있다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올릴 종목은 호텔신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텔신라의 90% 매출 비중 자체는 이제 면세점 사업이죠. 그래서 호텔신라는 호텔 사업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면세점으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는 이익도 안 나고 그건 뭐 미비한 실적이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 면세점이라고 좀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호텔 신라가 일단 유커의 가장 탄력적인 어떤 변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 쪽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 경쟁력이 회복되다.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경쟁력이 회복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 저는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이제 그 콜마 쪽 뭐 이런 OEM 쪽으로는 전혀 바라보지 않거든요. 어쨌든 브랜드, 고급 브랜드가 좀 비중이 높아지고 역할을 하는 그런 화장품 업체가 저는 타겟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 두 종목만을 저는 화장품에서 계속 말씀을 작년부터 드려왔고요. 중국 내 화장품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 경쟁 심화 이슈가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중국 현지 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며 경쟁력 회복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백신 접종 확대 및 한중 관계 개선 시 중국 현지의 높은 수요가 고마진 면세점 채널로 확대되며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 반등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 부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한중 관계 개선 이 부분, 밸류 체인별로 견조한 브랜드력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 중심의 관심이 필요하며 업종 내 아모레퍼시픽을 최선호주, 코스맥스를 차선호주로 추천한다. 그래서 NH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를 이렇게 좀 추천하고 있네요. 그래서 리포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일단은 한중 관계 개선 기대에 따라서 중국 인바운드 회복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참한 어떤 자료입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 전년비 하면 마이너스 100%죠.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관련 기업들이 처참한 어떤 실적과 이제 지금 상황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예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래서 전혀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수치가 이제 표현되는 건데, 일단은 국내 면세점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관광객 이제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어떤 이 경쟁력을 재차 또 호실적으로 연결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이제 최근 중국이 쌍순환 정책 등 내수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향후 기대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면세점의 경쟁력이 여전하다는 것도 최근 호실적의 중요한 이유다. 아직 한국 면세점이 중국 면세점에 비해서 제품 구색가, 가격 측면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가 있어 하이난의 이제 고성장에도 쉽게 매출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사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양국의 인터넷 면세점의 가격 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중국 대비 국산 화장품은 약 11%, 수입 화장품은 약 21%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가격 격차는 2019년 국산 37%, 수입 24%, 2020년 국산 19%, 20% 대비 매년 축소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소비재 소매 판매 신장률을 보면요, 와, 이거 엄청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매 판매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에겐 굉장한 기회고요. 우리의 이제 그런 중국 타겟팅하고 있는 이 유통업체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유커가 이제 뭐 단체 관광객이 몰려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면세점 업체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호텔신라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화장품 업체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수익성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핵심은 면세 회복 여부로 판단된다. 면세점 회복 시 영업이익이 2019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상위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 실적도 전체 한국 면세 시장과 함께 한 60% 이상으로 성장률이 확대될 걸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단체 관광이 이전 수준으로 되면 관계가 개선돼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최대 이제 여행사하고 이런 어떤 우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스마트 리포트로 분석해드린 종목인데 아미코젠이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 시세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미코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해 드린 시점에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주가 향배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어떤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원료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론에 향후에 이제 공급하게 될 건데, 이 기업이 여기 뭐 표현하면 잘 되면 텐베고 나는데, 뭐 장기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DS 투자증권에서 쓴 리포트인데요. 그 정도까지는 어렵고, 만약에 이제 단기로 접근했는데 그동안 좀 이렇게 그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가 이제 본전에 왔다 그러면 단기로 보셨다면 사실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원금까지 왔을 때 그냥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장기로 본다면 지금 뭐 변동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아미코젠도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뭐 약간 좀 라이산도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한 부분, 어쨌든 뭐 파지 계열의 어떤 이 원료 물질을 생산성을 굉장히 높인 기술력을 아미코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은 어떤 생산성,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기업 가치 상향의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미코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촌화학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요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율촌화학은 제가 뭐 스마트 리포트나 유망주 리포트로 짚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종종 그 2차 전지 쪽에 이제 이 핵심 소재, 핵심 소재 이제 국산화 관련 기업으로서 계속 그 분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 배터리 파우치 필름이라는 이걸 지금 일본에서 전량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화학이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든 그런 부분에서 국산화가 좀 필요하다. 그걸 지금 율촌화학과 같이 하고 있다. 국산화 개발을.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었던 건데요. 기존에 이제 뭐 농심 계열에서 이 봉지,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이제 어떤 전자 재료 같은 거 만드는 부분이 지금 시총을 형성하기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이제 주가에 이제 작용했을 걸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그 폭스바겐의 이제 각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공급받겠다, 그 이슈가 투자 심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LG 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과 함께 같이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과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국산화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일단 이 율촌화학의 이 파우치 필름은 지난해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 연구소 평가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상반기 내로 최종 부품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해요. 파우치 필름은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우치형 배터리 외부를 감싸서 내용물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배터리 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쓸 수 없고, 지금 현재 일본이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 70% 이상을 일본 업체들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주력인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도 일본 기업에 지금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9년도 막 일본이 수출 규제할 때 이거 빨리 국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더 이제 탄력 이제 강하게 국산화를 밀어붙이는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어쨌든 율촌화학은 중국 업체는 일부 이 부품을, 이 소재를 이제 제공했지만 국내에는 아직은 뭐 일본 업체 대비해서 기술력이 아직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공급 못 했는데 거의 지금 뭐 승인 단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승인 떨어지면 제가 볼 땐 주가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쪽, SK 쪽 뭐 공급합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 고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시장에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를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뭐 고점을 찍는 건가, 이런 어떤 사실 좀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아직도 시장이 강세장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금리 계속 올라가면 증시 계속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성장주들이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를 하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지표들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니다. 경제는 수출로 돌아가고, 수출이 결국 이제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이제 강세 흐름을 만드는 어떤 주요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 수출 전망치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올해 이제 한 8% 정도 늘어나는 어떤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빠르게 좀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백신 접종률이 한 16%? 한 17%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한 6, 7월쯤 되면 이 그 집단 면역 체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미국과 이제 유럽이 살아나는 게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한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이제 완제품으로 유럽과 이제 미국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수출을 하는 그런 어떤 경제 메커니즘을 가지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경제가 회복될 때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때도 가장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꺾일 때도 가장 먼저 꺾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나는 국면 속에서 한국의 이제 수출 전망 컨센보다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것도 여기 흥국 정권의 어떤 전망과 비슷하게 저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나 이런 글로벌 어떤 이제 기관들의 어떤 컨센을 좀 상회할 거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미 1월, 2월 수출이 컨센서스를 약 2%포인트 정도 이제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 선진국의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될수록 수요 회복의 강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회복력이 더욱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선행 지표들을 볼 때도 한국 수출의 이제 개선 여력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미국 이제 제조업 신규 수주 추세에 따라서 한국 수출도 따라 이제 올라가는 흐름. 미국 주택시장 선행지수와 한국 수출이 같이 따라가는 부분들, 과거에도 이제 그랬다는 거. 미국 컨퍼런스 보드 이제 그 경기 선행지수, 한국 수출 따라가는 부분들. 글로벌 이제 PMI 지표랑 한국 수출이 따라가는 부분들. 그래서 거세게 지금 한국 수출도 개선되는 흐름과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증시의 자체가 이제 실적의 장세로 넘어가는 이제 그 대척점에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나 이제 국가별 증시 중에서 한국 증시만큼의 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만한 국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대만이라든지 한국 같은 증시는 지금 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도 충분히 이제 제공되고 있고, 코스피 이제 12개월 포워드 이제 EPS 추이 자체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향되는, 그러니까 실적 추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월 달 컨센 대비해서 수출이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훨씬 그런 부분에서 컨센도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 이익 수정 비율도 높이면서 결국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게 거의 뭐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이제 시장을 같이 드라마틱하게 끌어가는 그런 어떤 또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성장주 위주의 어떤 강세 장세 속에서 올해는 성장주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성장주랑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이 되겠죠.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런 쪽도 같이 손을 잡고 간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그 또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에서 그 르네사스라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 2위 업체 팹에서 이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부족하고 쇼티지인데 여기에 더 이제 수급난이 발생할 걸로 심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경쟁사인 NXP라든지 ST 마이크로 같은 이쪽에는 이제 반사 수혜가 될 텐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사실 뭐 자동차용 반도체를 지금 뭐 주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이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혜를 받는 흐름으로 오늘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요거 피해 못 가는데 최소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비중이 MCU 64%. 그래서 실리콘웍스가 MCU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분이 좀 작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량용이 이제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공장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난은 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어떤 캐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자동차용 MCU 부족이 심각해서 뭐 자동차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르네사스 같은 경우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좀 심각해질 것 같네요. 이렇게 좀 화제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쪽은 이제 반도체 수급에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사실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또 현대차 그룹의 반사 수혜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한국 기업에게는 그래도
뭐랄까, 좋은 소식이란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반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소식인데요. 키움증권 리포트 한번 보면서 삼성 S대 한번 짚어보죠.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거고, 오늘 시장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약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쉽고, 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불편하게 좀 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사실 작년과는 수급 구도는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자 하는 수급도 있는 반면, 예, 이 펀더멘털 방향성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 리포트도 과도한 우려는 기회다. 폭스바겐이 대규모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양산기술 미검증,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영업손실 리스크, 에너지 밀도 및 원가 격차 등을 감안하면 결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것이다.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고 판단된다.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바이로 이제 상향을 한다. 적극적인 어떤 매수라고 이렇게 의견을 준 거죠. 아웃퍼폼은 이제 시장 수익률 상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는 이제 가장 스트롱 바이 다음으로 제일 센 거겠죠. 당연히 매수. 실적은 1분기 예상치를 충족시키고 2분기 중대형 전지 흑자 전환과 함께 하반기 가파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쪽에 흑자 전환이 거의 이제 BP 됐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쯤 흑자 전환 되면 가파르게 또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 S사에는 사실 이제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와 뭐 그리고 각형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각형 쪽으로 이제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보시면 삼성 SDI는 각형 전지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NCN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해서 밀도를 20% 향상시키고 원가를 20% 낮춘 5세대 전지를 양산함으로써 2위권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릴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 SDI의 어떤 경쟁력은 뭐 변함이 없고, 또 이제 차세대 전고체 전지 개발에서도 앞서 나갈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노이즈나 우려는 뭐 상당히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이 발표한 게 사실 검증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업체 그 노스볼트가 이제 양산 기술도 뭐 검증 안 됐고,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가 대규모 이제 투자,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을 20년을 쏟아부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후발주자가 대규모 투자 금액과 영업 손실을 감당하면서 에너지 밀도 등 이렇게 계속 이제 삼성 SD 같이 기술을 높이는 어떤 과정을, 이거를 뭐 어떻게 따라잡을 거며, 품질 경쟁력, 그리고 원가 이제 경쟁력, 대응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선언적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거는 실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제 우려하는 거고, 선언적인 의미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업계는 이미 상위 5개, 6개사 위주로 경쟁력 쏠림이 심화되면서 뭐 후발 주자격의 어떤 기업들은 다 이제 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거나. 그래서 보시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업 포기한다 이를 발표하면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이미 이제 과점 체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좀 체크해드리네요. SK 바이오팜인데요. 이것도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좀 걱정하거나, 아니면 뭐 신규로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어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좀 사야 될 지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던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차트 먼저 좀 보죠. 신규 상장 작년에 이제 7월 2일 날 이렇게 하고 나서 점상한가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시장에서 파급력이 컸죠. 그래서 뭐 임직원들 뭐 대박 났다느니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났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꺾였다가 한번 반등 나왔다가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인재 보호에서 풀리면서 이렇게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2월 24일 요날 이제 블록딜 이후 이제 기관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뭐 거의 대부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물량이 그때 이제 받고 나서 쭉 나오면서 12% 지분율에서 지금 9% 정도까지 쭉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 정도 구간대는 그냥 10만 원은 어느 정도 지지받으려는 그런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만 원 부근 정도는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권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신약주, 바이오주기 때문에 뭐 하단을 어떻게 뭐 펀더멘털이나 밸류로서 이 정도는 뭐 견고한 하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뭐 많은 뭐 바이오주들도 많이 거래하고 분석을 했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정도 라인이라면 제가 볼 때는 뭐 괜찮은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뭐 부실한 종목도 아니고 뭐 기술출 1억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FDA 승인 받은 신약이 2개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뭐 단기적으로 빠진 부분은 주가적인 측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좌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니까 뭐 겁이 나거나 두려움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SK바이오팜 이 종목 한정해서 설명드린 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궤적을 그려가지고 괜찮은 종목인데 뭐 신약 개발 능력도 입증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실적이든 뭐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다른 종목이 뭐 다른 애매한 종목이 이런 궤적을 그려도 자신이 어떤 이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진다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에 찍혀 있는 게 마이너스라는 어떤 부분, 뭐 만약에 이제 이걸 1억을 들어갔으면 한 30% 까졌으면 한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찍혀 있으면 이제 눈동자가 좀 흔들리죠.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주식에서 성공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예상치 못하게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20-30% 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부지기수로 이제 뭐 계속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이거 뭐 손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원가지 왔을 때 그냥 쳐낸다든지 뭐 비자발적으로 이제 가져가다든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응을 할 텐데 그냥 무작정 들고 가면 이제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을 위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뭐 산업의 어떤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백날 뭐 차트 분석해봤자, 수급 분석해봤자, 기관이 언제 사고 외국인이 언제 살지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변적인 부분보다는 불변적인 자신만의 어떤 기준과 철학과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변함이 없다면 사실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배터리 종목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주식은 기준과 철학의 문제지 무슨 종목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테슬라 몰라가지고 그거 작년 대비해서 10배 올랐는데 못 먹은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아는 종목인데 자신의 기준과 철학이 그 기업을 인정했다면 10배를 수익을 내고 있겠죠. 아크인베스트 이제 캐시우드 대표처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성장의 어떤 그 큰 그 축, 이런 부분들을 확신하고 알고 있다면 그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의 성공과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뭐 남들이 모르는 먼 어떤 종목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특정 종목으로 이제 대박을 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잘 먹히고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자신만의 어떤 방식과 철학을 만드느냐, 그 과정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SK바이오팜은 혹시라도 이제 이게 들고 있는데 막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 막. 그러면 기준과 철학의 문제지 이 종목에 대해 뭐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이 뭘 만들고 있고 어떤 전망이고 이런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리포트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대면 마케팅 정상화와 함께 엑스코프리 매출 상승 기대다 해서 FDA 승인받은 치료제를 보유한 이제 K바이오 대표 주자죠.
결국 이제 뇌전증, 이제 간질 치료제죠. 이 엑스코프리하고 기면증 치료제, 스노피 이 두 개의 신약을 FDA 승인받은 신약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무만 대한민국 역대 전무만 신약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약 초기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내재화한 시리즈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영업 가치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업적을 세운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보는 이제 지속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노피 같은 경우는 11년도 기술 이전했고 17년 품목 허가 이후 재즈 파마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죠. 여기에 판매돼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로열티를 이제 수령을 받고 있고 뭐 지금 추후 뭐 항암제 후보 물질도 이제 개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은 결국 엑스코폴입니다. 뇌전증 이제 치료제인데요. 사실 신약을 지금 미국에 이제 출시했는데 매출이 막 바로바로 올라오진 않아요. 그거는 뭐 항암제나 뭐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그 침투되는 어떤 속도가 좀 느린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중추신경계 뇌질환 쪽 신약의 매출 증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흐름일 거고 효능 부분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데이터 상태로 보더라도 FDA에서 3상에서는 그냥 안정성만 테스트하세요. 2상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 효능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기존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이 블록버스터 빈펩이라는 이 제품보다 월등하게 효능이 좋기 때문에 효능은 그만 봐도 되겠어요. 3상에서는 대규모 환자에 대한 어떤 안정성만 확인되면 우리가 승인 내줄게요 해서 승인 내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블록버스터 뭐 연 1.6조 7조씩 팔리는 이 블록버스터 U12의 빈펫 뇌전증 치료제 후기 임상에서 완전 발작 소실 발작을 완전 이제 없애버린 그 비율이 2.4에서 4.6%인데 요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완전 발작 소실 비율이 21% 수준이었어요. 대조군은 1%. 그러니까 확연하게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매출 이쪽 분야의 매출 증가가 좀 더딜 뿐이지 효능은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압도를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마케팅이 좀 안 됐다는 부분들도 다소 좀 매출이 빨리 못 올라오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점진적으로 매출은 증가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50% 이상 주가가 급락한 지금이 뭐 다시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해서 여기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에서 CNS 이제 뇌 관련 신경 중추 질환계 치료제를 이제 다룬 산업 리포트에서 SK바이오팜을 이렇게 또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SK바이오팜 뭐 좋은 어떤 흐름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 한 10만 원 정도 그 시총으로는 한 8조 초반대 있는 지금 지점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여 들고 계시는데 좀 확신이 없으시다면 조금 더 회사에 대한 어떤 스터디를 깊이 하셔가지고 조금 더 전략에 좀 확신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을 마감하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어떤 소식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그 토요일이죠. 토요일 이제 발사되는 부분이 조금 연기가 됐었는데 월요일 날 결국 다시 발사해서 이제 성공을 했고 궤도에 안착 후에 지상국과 이제 교신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성공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실패했더라도 뭐 우주항공 관련된 트렌드가 뭐 꺾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또 작용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월요일 시장 뭐 조금 잠잠했고 조용했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뭐 결국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안정화되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